예를 들면 한국에서 1억을 번다고 치면 1,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0불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담이 심해요. 이럴 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희 회계사이고요. 비즈니스 회계 업무를 돕고 있어요. 세금 보고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세금 낼 것이 있는 사람, 혹은 배우자로부터 펜션 인컴을 이체 받아가지고 배우자의 소득을 줄인 이런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만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다른 특별한 거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확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법으로 해야 돼서 세금 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려고 소득 보고를 하세요,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16살짜리 아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세금 보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해외 자산이 있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주식회사에 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해외 자산 보고, 해외에 있는 회사 보고는 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선산 땅을 물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해외에 있는 자산 보고에 해당이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크라이테리아, 1년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넣은 돈 기준으로 캐나다 달러 10만 불, 그러니까 환율로 하면 요즘에 9,500만 원? 그 이상의 어떤 자산이 있었다면 해외 자산 보고를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고모 회사에 지분이 있다면, 주식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소득세와 따로 보고하셔야 돼서, 소득이 없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고를 놓치시면 매년 2,500불 레이파일링 페널티가 있거나 보고 안 한 자산의 5%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시고 세금 보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캐나다의 거주자시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빚진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캐나다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합쳐서 보고합니다. 이럴 때에 한국에서 내신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 소득세만큼은 Foreign Tax Credit, 외국에서 낸 세액으로 캐나다에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한 후에 한국에서 낸 세금을 빼줍니다. 네, 한국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도 그게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캐나다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CPP도 주고 OAS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소득이 안 되시는 저소득 계층의 분들은 그 GIS라고 해서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이런 거를 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캐나다에서는 보이지 않던 한국에서 받던 연금 소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세금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은 세금 보고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화재에 막 30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캐나다에 왔어요. 그러면 화재에서 주는 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금형 저축 이런 거를 막 평생 들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캐나다에서도 풀리 과세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연금 소득, CPP, 마치 CPP 받는 것처럼 과세되는 소득으로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군인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러니까 한국과 캐나다 조세협정에 따라서 어떤 연금은 그 발생하는 나라에서만, 처음 소스 컨트리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협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캐나다 사람도 은퇴해서 한국에 가서 있을 수 있고 한국 사람도 캐나다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두 나라의 협정에 따라서 처음 준 나라에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나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경우에. 한국은 캐나다에 대비해서 소득세 요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캐나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BC에서 내가 25만 불 정도 벌으면 나의 요율은 25만 불이면 한 2억 4천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요율은 53.5%예요. 그런데 반해서 한국은 5억 이상 벌어야 47%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캐나다의 요율이 항상 추가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부담이 심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억을 번다고 치면 1,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0불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RRSP를 충분히 구매하시면 10% 아니고 한 3%, 4%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어요. RRSP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내 돈이니까. 한국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해외 자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놓쳤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세금 보고를 놓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보고하는 마지막 날, 데드라인 이후부터 매일 하루에 25불씩 2,500불까지 늦게 보고하는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020년 거 누락했고 2021년 거 누락했고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을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20년 거는 벌써 100일이 지나잖아요. 2,500불 벌금 오늘 와서 한다고 치면 2021년 것도 2,500불 벌금 5,000불이죠. 그 다음에 2022년 거는 5월 1일이 데드라인이었으니까 그 날짜 계산해서 25불씩 그렇게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잊어먹었어, 그거를 찾아냈을 때 늦게 보고하면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민 온 지 얼마나 됐고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파일링을 하면 컴퓨터가 날짜 계산해서 페널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를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늦어지면, 많이 늦어지고 그 금액이 크다고 하면 그 페널티가 한 달에 500불씩 24,000불의 벌금이 있으실 수 있고요. 누락된 자산의 5%.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브라질 채권은 한국에서 비과세예요. 이거를 보고하면 이자 소득을 여기에다 보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텐데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나의 GIS 개런티드 인컴 서플리멘트도 안 나오고 이거는 보고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일부러 누락하시면 누락한 자산의 5% 5월 24,000불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수신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자수신고는 법이 바뀌었어요. 국세청이 알아서 판단할게 뭐 이런 식으로 법률이 팔러시가 바뀌었거든요. 다만 형사처벌은 안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 자산 보고를 누락된 부분을 자수신고할 때에는 이 패키징을 얼마나 잘 하시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을 충분히 컨빈스해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